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석용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남자의 경제력에 대한 여자의 선호입니다. 자, 이런 얘기 하면은, 페미니즘, 지지하는 쪽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이 진화 심리학과 페미니즘은 상극관계예요.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립니다. 자, 이것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팩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경제력을 왜 여자들이 그토록 선호하는가? 이건 진화된 특성이다 하는 건데요. 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선호는 동물들 세계에서도 보편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회색대까치 사례를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이제 번식기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수컷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달팽이 같은 이런 먹이, 또 깃털, 천조각, 뭐 이런 거 유용한 물건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러니까 일종의 저장 강박 비슷한 거야. 이거를 한 90개에서 120개 정도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들하고 뾰족한 물체들하고 자기 세력권 내에 가시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암컷들이 이제 보고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수컷들을 둘러보면서 그 모은 물건이 가장 많은 수컷을 선택을 해요. 수컷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인데, 동물들 사이에서도 이 재정적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입을 해요. 그래갖고 새들이 모은 거, 수컷이 모은 거를 좀 빼. 그러면 그 수컷한테 안 가요. 그리고 물건을 몇 개 이렇게 더해줘. 그러면 그거 사람이 조작한 건데도 새들이 속아요. 그래갖고 암컷들이 그 수컷을 선택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선택을 못 받은 수컷은 어떡하냐? 독신으로 지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또 자원을 가진 장기적 배우자에 대한 이제 여자의 선호는 이건 진화의 결과다 이거예요. 인류의 진화 역사를 통해 자원은 남자가 모으고 지키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진화적인 결과예요. 진화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소유 재산에서 차이가 나고 또 그것을 여자와 자식에게 투자하려는 마음에서도 차이가 났어야 된다. 그렇게 차이가 남자가 다 똑같이 소유 재산을 갖고 똑같이 여자와 자식에게 비슷하게 투자하면 그럼 진화적 적응이 안 일어나죠. 누구는 소유 재산이 많고 또 누구는 적고 또 누구는 여자와 자식한테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누구는 인색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여성들이 소유 재산이 많은 쪽 또 투자를 많이 하려는 쪽을 선택해서 이런 것이 진화적 특성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배우자 선호 원칙이 뭐냐? 이런 말씀드리면 또 페미니스트들이 반대하시겠지만 이건 진화적 팩트입니다. 진화 역사를 통해 여자는 일시적인 섹스 파트너 여럿을 가지는 것보다 한 배우자를 통해서 아이에 대한 자원을 더 많이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예요. 즉 이제 두 부류의 여성이 있어요. 한 부류의 여성은 섹스 파트너를 많이 가져. 그리고 한 부류의 여성은 배우자 하나만 진득하게 해. 그러면 어느 쪽에 살아남았느냐? 배우자를 진득하게 한 배우자와 오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요 경우가 아이를 더 많이 낳고 더 안정적으로 자손을 길러서 그 진화 유전 형질을 보존하는 데에 유리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아내와 자식에게 다른 영장류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투자한다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인데, 다른 영장류 수컷은요 고릴라나 침팬지를 하더라도 암컷한테 자원을 잘 나눠주지 않아요. 자기가 잡은 거 자기가 먹고 말아요. 그런데 남자는 어떠냐? 먹이 줄 뿐만 아니라 거처 찾는 거, 또 세력권 지키는 거, 또 아이 보호하고 교육하는 거, 또 자기 지위를 물려주는 거, 이런 거 전부 수십만 년 동안 진화되어 온 이런 특성입니다. 인간만의 특성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남자의 좋은 재정적 전망에 대한 여자의 선호도 어떤 특성이 있느냐 보면, 이제 현대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남성보다 배우자의 경제적 자원을 중시합니다. 훨씬 중시합니다. 2배 정도. 1939년 연구가 있었는데요. 좋은 재정적 전망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높게 평가했어요. 남자보다 훨씬 중시합니다. 남자들은 물론 남자도 여자의 경제력을 중시하지만 여자가 중시하는 거에는 절반도 못 미쳐. 그리고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이제 성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페미니즘이 아주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말아야 된다, 평등하다 해야 된다. 물론 그 대단히 의미가 있는 혁명이었는데, 그런 혁명이 있었는데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추세가 그대로였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1491명 대상 설문조사한 것도 1939년 연구와 거의 동일했으면 결과가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 켄리 팀에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 여대생의 남편 소득 허용 최소 100분위, 그러니까 최소 요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남자, 자기 배우자 최소 상위 70%는 돼야 된다. 70% 이상, 80, 90% 정도는 돼야 나는 결혼한다. 이거 돈이 많아야 된다. 근데 남자 대학생의 부인 소득 허용 최소 100분위는 40%, 상위 40%만 넘으면 난 그 정도면 만족한다. 굉장히 큰 차이죠. 이처럼 팩트로 결과가 드러납니다. 역시 서구인, 자본주의 국가, 또 국민, 호주 원주민, 브라질 사람, 남아공 빈민가, 줄루족, 나이지리아와 잠비아의 일부 다처제 원주민, 동고가 보편적인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의 국민, 또 동고를 금기시하는 불가리아라나 이런 동유럽 국가 국민, 6대륙 5개 섬 37개 문화권 아주 방대한 조사를 했는데 모든 정치체제, 공산주의 국가건, 자본주의 국가건, 사회주의 국가건, 또 왕국이건, 모든 인종 집단, 모든 종교 집단, 모든 결혼제도, 일부 일처제건, 일부 다처제건, 모든 상황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좋은 재정적 전망을 약 2배 정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방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팩트. 이거 페미니스트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문화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스웨덴이나 이런 남녀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이런 차이가 좀 적고, 일본이나 좀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좀 더 크고 이런 경향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2배 정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요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랍 국가인데 지위, 야망, 교육 등 경제적 능력과 연관된 속성도 남자보다 더 중시합니다. 여자가. 또 가철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유럽 문화,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도 등 48개 서로 다른 문화, 아주 이것도 방대한 연구였는데요. 또 민간설화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유럽 문학이나 과거의 민간설화나 똑같은 결과다. 또 말로우의 연구도 있습니다. 탄자니아 하드자족을 연구했는데 식량을 구하는 남자의 능력을 아주 중시했다. 그래서 원시부족이건 현대 아랍 국가건 유럽이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스피드 데이팅, 그러니까 번개팅이죠. 또 우편 주문 신부, 그러니까 편지 갖고 신부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동남아나 이런 데서 신부를 구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4분 동안 대화를 하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4분 동안 대화를 하고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했는데 18세에서 54세 382명을 조사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 소득과 교육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거 팩트로 나온 겁니다. 또 콜롬비아, 필리핀, 러시아의 경우는 우편 주문 신부, 우편으로 신부가 배우자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여자들은 지위와 야망이 있는 남편을 원했다. 이것이 또 드러났고요. 남녀 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어디입니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죠. 그 스웨덴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원을 원하는 여자가 남자보다 3배나 높았다. 스웨덴도 똑같더라. 오히려 더 높았죠. 또 이스라엘의 컴퓨터 데이트 가입자, 컴퓨터로 이제 매칭을 하는 거죠. 2,95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자동차 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상대의 경력을 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훨씬 높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은 남자의 높은 지능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 지능은 소득과 직업의 지위를 예측하는데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지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고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로나 이런 데 보더라도 남성들은 자신이 멘사 회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을 하잖아요. 또 18세기, 19세기 이제 과거죠. 산업화하기 전에 핀란드 여자들의 이제 번식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보다 부유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의 자식 생존율이 더 높았다. 실제 팩트로 드러난 겁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자식의 수도 훨씬 많았다. 이런 것이 다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진화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남자의 경제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현대에도 여전히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팩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가 여자들의 이 장기적 배우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들 사회에서는 이제 지위 서열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렵 채집인 사회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수렵 채집하는 상황에서는 수렵을 잘하는 사람, 사냥을 잘하는 남자가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이어라키 딱 서열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남아있는 수렵채집사회, 원시사회를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 서열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멜라네시아인, 또 초기 이집트인, 또 과거의 수메르인, 또 일본인, 인도네시아인 등을 보면은 우두머리나 대인을 호칭하는, 대인에 대한 호칭, 이런 게 있죠. 우두머리, 대인, 또 일본의 뭐 오야붕, 뭐 이런 호칭이 있지요. 그 힌디어의 빠라아싸미라는 용어는 지위가 높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문명권이든지 다 이런 호칭이 있어요. 또 북아메리카에서도 대인이라거나 뭐 높은 사람이라거나 위대한 사람, 이런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서열이 남자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냐? 여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기 때문이죠. 여자들한테 많은 선택을 받으면 또 그만큼 자식을 많이 낳고 자기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확률이 높아지죠. 이 남자의 지위에 대한 여자의 선호도를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 지위라는 게 괜히 중요시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원의 지배 능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거꾸로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배 능력이 있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식량, 더 넓은 땅, 우수한 건강관리, 또 자식에게 이런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기회를 풍부히 제공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186개 사회 조사를 했는데 다 똑같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특히 이제 단기적 섹스 파트너보다 장기적인 잠재적 배우자에게 직업에서의 성공 가능성과 유망한 경력을 가졌는지 여부, 또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또 학위를 가졌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섹스 파트너에게는 그다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들 보시면 처음에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서 첫인상 선택을 하는데, 하루 지나서 다음날 자신의 직업을 밝히잖아요. 그때 선택이 또 확 바뀐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진화 심리학의 실험장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37개의 다양한 문화를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역시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지위를 더 중시하는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물론 이제 문화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다 높아요, 다. 그래서 타이완, 이제 유교 문명권 국가는 더 높죠. 그래서 63%, 그리고 잠비아는 30%. 서독의 경우는 이제 서독이라고 한 거는 통일되기 이전에 조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서독은 38%, 브라질은 40%. 이처럼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의 지위를 훨씬 더 중시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남자에 대한 선호도를 볼 때 중시하는 것이 이제 나이예요, 나이. 물론 요즘은 연하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워낙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연령과 어떤 사회적 소득 이런 거가 큰 상관관계가 없어진, 상관관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현상입니다만은, 불과 한 뭐 20년, 30년 전만 해도 연하 남자랑 결혼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게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이제 어린 수컷 비비 상황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컷 비비가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반드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동물 세계도 그렇고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또 자식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혜택, 이런 것이 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남자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자들이 나이가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나이가 많으면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겠구나 해서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원시 시대 때부터 진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경제적 능력이 있고 사냥 잘하는 남자를 봤더니 나이가 많더라 해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본능으로 딱 작용이 된 거예요. 본능으로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근데 따져보면 그 밑바닥에 나이 많은 사람이 확률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주에 하는 것이죠. 자, 호주 북해안 근처에 원주민 티위족 사회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지배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도 그렇죠. 한국도 그렇죠. 한반도도 과거부터 이 장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문화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전통이 있습니다. 37개 문화 동일 결과 다 똑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자는 남자가 자기보다 3.5세 정도 높은 거를 선호하더라. 이건 데이터로 확인한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걸 이제 정리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조건이 뭐냐. 자원에 대한 접근.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자원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육체적 힘과 사냥의 능력도 좋아지죠. 사냥 기술은 보통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절정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나이 때 남성을 좋아하는데 여성들은 결혼할 때 나이는 이거보다는 적으니까. 그만큼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진화된다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남자의 성품에 대한 여자의 선호입니다. 근면성, 성실성, 야망, 신뢰성, 정서적 안정성 이런 좋은 품성들, 이거 사실 상식이지. 그거를 싫어할 여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무슨 정서적 안정성과 신뢰성 이거 중시하는 비율보다 거꾸로 여자가 남자의 성실성이나 신뢰성, 정서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의 야망과 근면성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남자, 야망을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남자는 기대 수입과 승진을 더 잘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남자가 야망이 있는지 근면한지는 여부는 기대 수입과 승진, 사회적 성공, 그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솔로라거나 이런 프로그램들, 커플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물론 요즘은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해서 남성들도 여성이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하지만, 진화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원시시대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자가 남자의 야망과 근면성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이것은 이제 1950년대 대학생 5,000명, 미국 대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도 나오는데요.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직업 지향이 뚜렷하고 근면하고 야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선호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높아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한참 전이니까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은 진화적 특성에서 벗어난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달라지겠지만, 진화적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공통 특성입니다.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목표가 없는 남자와의 장기적 관계는 거부합니다. 이 직업 없고 게으른 남자는 어느 사회든지 용납되지 않았다. 배우자로서.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여자는 그럼 남자들이 좋아하는 특성? 그건 또 따로 있죠. 특히 외모 이런 거. 자, 그럼 타이완은 어떠냐? 26%, 불가리아 29%, 브라질 30%. 여자가 남자보다 이런 특성을 더 중시한다. 통계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의 신뢰성과 안정성,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배우자 선택의 조건이 첫째가 사랑입니다. 이건 모든 문명권에서 다 똑같아요. 사랑이에요. 둘째가 신뢰성, 이 사람 믿을만한가 하는 거고, 셋째가 정서적 안정성, 이렇게 꼽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성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37개 문화 가운데 21개 문화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신뢰성을 중시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야망과 근면성보다는 조금 덜해요. 야망과 근면성은 어느 문화나 똑같이 여자가 압도적으로 더 중시했는데, 신뢰성은 남자와 여자 똑같이 중시한다. 다만
나머지 16개 중에 15개 문화 여자들은 남자의 신뢰성이 3점 만점에서 2.69점으로 중요하다. 반대로 남자는 여자의 신뢰성이 3점 만점에서 2.5점 중요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0.19점 차이 정도. 이것도 유의미한 차이긴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약간 더 여자가 선호하더라.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서적 안정성은 37개 문화 이제 조사를 했더니 23개 문화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정서적 안정성을 더 중시하더라. 그러니까 신뢰성보다는 여자가 더 중시하는 거지. 정서적 안정성을. 나머지 14개 문화권은 남녀가 비슷했다. 전체 평균도 보면 2.68, 여자 평균 2.68, 남자 2.47로 비슷하지만 요 신뢰성보다는 좀 더 남녀 차이가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의 이 신뢰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원시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자원의 지속적 공급을 보장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믿을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면은 꾸준하게 자기한테 먹을 거 가져다 줄 거다 하는 거죠. 이 성품이 모자란 남자들의 특성이 뭐냐? 자원 공급이 불규칙하고 정서적으로나 그 밖의 측면에서 배우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고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진화적 측면에서 원시 시대를 기준으로 남자한테 먹을 거 가져다 줘야 되고 남자가 사냥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채집 나가야 되고 이럴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현대에도 이런 특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또 공동의 자산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고 독점력 강하고요. 성적 질투심이 강하고요. 또 여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갖고 네가 벌어와라 이런단 말이야. 또 언어적 신체적 학대할 확률이 높고요. 배려심도 부족하고 편덕스럽고 또 그 주제에 외도할 확률이 또 높아요. 바람필 확률이 높아요. 이런 나쁜 특성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과 안정성은 현대에서도 이런 것들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구체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남자의 신체에 대한 여자의 선호도입니다. 자, 건강한 몸, 이런 근육질 몸, 여성분들이 좋아하지. 근데 이제 요즘은 또 너무 근육질인 거는, 오히려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요거는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대체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거지, 100%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 신체에 대한 선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페미니즘 진영에서 또 젠더 측에서 좀 비판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컷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암컷의 중시.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수컷 글래디에이터 개구리 사례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 수컷 개구리가, 귀엽죠? 요 놈이 둥지를 만들고 알을 보호해요. 그러면 이 암컷 글래디에이터 개구리가 수컷한테 다가와. 그래서 일부러 부딪혀요. 틱틱 부딪히고, 또 심지어 요게 이 나뭇잎 위에 있는데 이걸 떨어뜨려. 겁주고 막 일부러 공격을 한 테스트죠. 일종의 테스트. 거기에서 이 수컷 개구리가 버텨내야 돼요. 그걸 버텨내야 돼. 그러면 교미를 하게 되고 짝짓기를 하고 못 버티고 얘가 굴러 떨어진다. 그러면 짝짓기 기회를 잃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건강함에 대해서 이 개구리들도 굉장히 중시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죠. 이것은 사람을 비롯한 이 모든 영장류의 이제 공통적 특성입니다. 수컷이 암컷을 육체적, 성적으로 지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암컷은 또 수컷의 몸 크기, 힘, 신체적 능력,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죠. 그래서 스머츠의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은요, 그냥 그럴 것이다 대략 추론하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검증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갖고 또 남미 가갖고
사막 가갖고 실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 위대한 거지 않습니까? 스머츠는 아프리카 사바나 평원에 가서 직접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비비 원숭이, 버분, 이 짝짓기 패턴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암컷은 자신과 새끼들에게 신체적 보호를 제공하는 수컷과 지속적인 특별 우애 관계를 맺어요. 튼튼한 수컷을 좋아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뭘 주냐? 암컷은 발정기가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 수컷, 자신을 보호해준 수컷에게 짝짓기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영장류의 공통적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추론으로 실제 이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보면 여자는 키 크고 튼튼하고 운동 능력 좋은 남자를 배우자로 선호한다. 이거는 어떠한 데이터를 봐도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문화권, 어느 연령대를 보더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국과 스리랑카 완전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지역을 조사해봤더니 근육질의 마른 체격, 요건 말랐다고 보기는 어렵죠. 호리호리한 체격, 요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보다 어깨가 더 넓은, 어깨가 넓고 요 허리 쪽 잘록한 그런 남자를 매우 선호하더라. 또 남자의, 이게 참 신기한 건데, 남자의 목소리만 듣고도 어깨 대 엉덩이 비율을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건 본능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또 카메론 오스캠프 스팍스의 연구에 따르면 키를 언급한 여자 가운데 80%가 남자의 키를 180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이 아무개라는 분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반인인데 남자 키 180 안 되면 루저죠. 뭐 이 얘기를 해서 한동안 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여자들의 본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키 큰 남자의 광고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인다.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이죠. 이런데 소개팅 앱 같은 데서 키 큰 남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자의 신체적 능력, 어떤 능력을 여자들이 선호하는지 보면 이거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럴 거다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폴란드 개인 광고 1168건을 조사해봤더니 키가 남자의 광고에 반응을 보이는 여자의 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4가지 지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키를 굉장히 중시하다. 중시하는 4가지가 뭐냐 하면은 키, 교육 수준, 나이, 재산. 나이나 재산은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데이터들도 많아요. 교육 수준, 나이가 많은 남자를 선호하는 거. 근데 키도 마찬가지다. 키도. 핵심 키워드 4가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루어와 라일리의 연구에서도 키 큰 남자는 키 작은 남자보다 더 지배적이다. 또 데이트할 확률이 더 높다. 이게 다 데이터로 확인한 겁니다. 또 매력적인 여자를 만날 확률도 더 높다. 그런데 이게 괜히 키 큰 남자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크게 되면 지위, 소득, 대칭적 신체 특징, 건강과 이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이거는 데이터예요. 실제로 키가 클 경우에는 소득이 좀 더 높아요. 키 작은 분들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자의 선호도에 작용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또 바보의 연구가 있는데 키나 어깨 너비, 또 상체 근육질 같은 남자의 신체 구조 특징은 여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다른 남자들에게 위협적이더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연구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제 대조군과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한 거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 키가 크고 건강한 남자를 원하는 여성들의 본성 뭐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건강이 나쁜 배우자와 짝짓기에는 적응이라는 진화적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위험이 있느냐? 식량이나 보호, 건강관리, 자녀 양육 투자 이런 적응적 혜택을 제공 못하죠. 힘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면 이거 안 되고, 또 사망할 위험이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자원 공급이 그냥 완전히 끊겨버리죠. 이럴 위험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를 새로 찾아야 되는 거야. 재혼해야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또 상대에게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옮길 수 있다. 여자에게 전염병, 바이러스 옮길 수 있고, 또 자식한테도 병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생존과 번식 기회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또 자식한테 나쁜 건강 유전자를 전해줄 또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유전적인 측면이 굉장히 또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건강 유전자가 자식한테 유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강이 나쁜 배우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을 고를 때 건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자만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번엔 얼굴과 몸의 대칭성에 가는 건데요. 이 대칭적인 얼굴을 대체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왜냐? 좋은 건강을 알려주는 신체적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요 얼굴의 대칭성, 이 대칭이 안 됐을 때 대칭으로만 바꿔도 인상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비대칭성은 이제 환경적 사건, 가령 이제 뭐 씹는 습관이라거나 이런 거, 뭐 왼쪽 치아가 안 좋으면은 오른쪽으로만 씹다 보면 오른쪽만 발달해서 비대칭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환경적 사건, 또 유전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신체가 좌우가 대칭이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비단 얼굴뿐만 아니라 팔이라든가 다리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 걷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 증거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여기 나온 항목들 하나하나가 다 연구 성과입니다. 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연구하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병력에 따라서 연구한 그 결과예요. 그래서 무시 못할 결과들인데, 얼굴이 대칭적인 사람은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건강 점수가 높더라. 또 남녀 모두에게서 얼굴 대칭성과 신체적 매력의 판단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물론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칭성과 매력을 느끼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또 얼굴이 대칭적인 남자는 얼굴이 불균형한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성적 매력이 더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평생 동안 섹스 파트너 수가 더 많고, 혼외 정사도 더 많고, 성경험 시기도 더 일찍 하게 된다. 이것도 데이터 갖고 분석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대칭적인 남자는 호흡기 질환을 덜 앓는다. 이것도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로즈의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설인데요. 대칭성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과 반론 모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자의 건강과 신체적 특징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여기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효과가 있는데, 물론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뼈가 단단해지고 근육량도 많아지고 또 피부도 좋아져요. 그리고 머리도 좋아지고, 머리에 또 혈액순환 이런 걸 도와주니까. 그리고 이 골수, 본메로 골수에서 이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섹스기가 생식기를 또 강화를 시켜줘요. 성기능도 강해집니다. 이런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남자는 여자보다 아래턱이 더 길고 넓으며 눈두덩이 더 크고 광대뼈가 더 돌출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분비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영향도 있지만 테스토스테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그 존스턴 팀이 아주 광범위한 연구를 했는데, 18세에서 35세 사이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대체로 남성적인 형태의 얼굴을 여자들이 선호하더라. 그러니까 골격이 좀 크고 이런 얼굴, K-팝 아이돌 같은 그런 얼굴보다는 골격이 있는 얼굴, 이런 걸 좋아하더라. 또 존스턴은 좋은 건강을 시사하는 단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생긴 얼굴이 건강하다는 단서지 않느냐. 그리고 왜 그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많은 남자들을 선호하느냐 했더니, 이 테스토스테론이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이게 많이 생산이 되면은 면역계 손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 건강한 남자만이 이 발달하는 과정 동안 테스토스테론의 과다 생산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자는 그걸 감당할 만큼의 신체적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선호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많아, 감당할 수 있어. 근데 그 감당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이 과다하다 그러면 거부감을 오히려 여자가 느껴야 돼. 지금은 괜찮지만 나이 먹으면 그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해석자에 따라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러나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남자와 선호하는 남자의 얼굴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일치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조사를 한 거, 누가 건강해 보입니까? 이 남자예요. 누가 어떤 남자 선호합니까? 이런 남자 선호.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남자 신체 특징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소니힐과 겐지스테드의 연구에 따르면 더 남성적인 얼굴을 가진 남자는 호흡기 질환에 덜 걸린다. 이걸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스로이드 팀에서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남성적 얼굴과 건강은 무관하다. 여자들이 남성적 얼굴을 선호하는 것은 건강 때문이 아니다. 지배적 성격에 대한 매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스로이드 팀은 여자들이 이 남성적 얼굴을 선호하는 거, 이 데이터 자체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 이유를 건강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건강해서 그런 얼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강인한 얼굴 때문에 지배적인 성격, 카리스마 있고 남성적이고 박력 있고 이것의 매력을 느끼는 거지 건강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마음에 대한 여자의 선호,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갖는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지, 이 남자의 마음에 대한 여자의 선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유럽 사람들은 좀 뭐랄까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럽 서구의 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최근에 나온 것이다. 수백 년 전에 낭만주의 시대 때 그때 유럽인들이 만든 거다. 그 전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었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이. 그래서 인문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사랑하고 그때 비로소 사랑, 애정, 러브 이런 게 생겼다고 하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사회과학의 사랑론은 오류다. 이게 이미 입증이 됐어요. 사랑은 전 세계 모든 문화의 보편적 현상이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게 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존재, 보편적 사랑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양코위에과 피셔의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세계 각지 168개 문화를 연구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보편적인 현상일 거야 라고 우리가 믿는 것과 실제로 168개가 문화권 갖고 일일이 다 검증하는 것 차이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례 전부 다 보편적이다. 또 사랑하는 남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야반도주하는 사례 보편적이다. 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 이 고통 여러분 아시죠? 나는 솔로 일기 영호, 그리고 그리움을 보고하는 문화적 자료 제공자, 이런 것들이 또 대부분 보편적이다. 또 복잡하게 얽힌 연애관계 묘사한 민간설화, 이런 것도 보편적이다. 그래서 전체 문화의 약 90% 가까운 88.5%에서 낭만적 사랑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11.5% 요 정도도 어떤 자료의 미비나 이런 것 때문이지 거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문화적인 어떤 그 사랑에 대한 표현 이런 터부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을 것이지, 저는 이건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과학적 증거는 88.5% 나왔으니까 88.5%. 자, 그렇다면 이 사랑과 헌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다 연구를 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이런 연구 몇 천만 원 들여서 한 줄 얻는 거예요. 그 한 줄 얻으려고 돈을 그렇게 몇 천만 원, 몇 억 쏟아붓는 겁니다. 과학은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웨이드 아워 로스의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행동 1위가 뭐냐 조사했더니 헌신이더라. 상대를 위해서 그냥 자기를 버리는 거지.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 포기하는 거. 이거 나는 솔로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솔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죠. 몇 끼 옥순이었던데 자기 여자인데 자기 남사친이 많다. 전에 남자친구랑도 헤어진 이유가 남사친 때문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남사친, 여사친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 친구들조차도 관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니 사랑하는 여자한테 헌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여사친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제 집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친구도 잘 안 만나게 돼요. 이게 사람의 본성. 근데 무슨 여사친, 아이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사랑에 빠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를 슬슬 꺼내는 거죠. 그치? 또 함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김시덕이라는 개그맨이
개콘에서 얘기했죠. 내 아를 낳아도, 이게 이제 사랑의 표시입니다. 헌신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 표시죠. 또 사랑의 경험에 대한 보고는 주관적 헌신 감정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다. 그러니까 이 사랑 경험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 나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사랑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헌신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에 대한 충실성, 여성에 대한 남성의 충실성도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성적 자원을 한 배우자에게만 배타적으로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신호죠. 이 남자가 나 너만 사랑해, 여사친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오로지 너뿐이야 라고 해야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충실해야 됩니다. 한 여성에게만. 그리고 비싼 선물을 사준다. 내가 그만큼 너에게 자원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여성이 조금 슬프거나 그럴 때 동정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런데 이 배타적 성관계를 너에게만 쏟겠다, 너에게만 사랑을 주겠다 하는데 기러기 아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현상이에요.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이 한국에 많지 않아서 기러기 아빠에 관한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기러기 아빠 가족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인데,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충실. 근데 이제 사실 또 거꾸로 생각하면 기러기 아빠처럼 충실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월급을 통째로 거의 다 그냥 다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미국으로, 보통 미국으로지 외국으로 송금한다. 그 자기는 원룸이나 이런 데서 쪼다리면서 사는, 이거야말로 또 어떻게 보면 충실성을 드러내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느냐, 사례가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과 결혼에서 배우자 선택에 관한 국제적인 이제 조사 수천 명을 갖고 조사를 해보면 똑같아요. 모든 문화에서 사랑이 최우선이다. 조건이 뭐냐? 사랑. 남녀 모두 18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랑 없이 결혼하는 거 글쎄요, 있을 수 없죠. 근데 과거 이제 조선시대나 그런 데 보면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좀 많았죠.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얼마나 억압적이었을까. 그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어쨌든 자연적인 이제 진화적 과정에 거스르는 그런 행태였죠. 그냥 부모가 정해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뭐 춘향전이라거나 여러 민간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뇌가 반응합니다. 또 바텔스, 제키, 피셔, 아론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이 fMRI를 활용한 거거든요. 이 fMRI는 이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인데요. 뇌를 찍는 거야. 그러면 뇌가 칼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준다거나 어떤 상황을 상상하게 되면은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색깔이 바뀝니다. 그걸 보고 활성화되는 부분의 뇌의 기능이 뭔가 파악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요즘엔 이제 정신질환이라거나 이런 것도 fMRI를 활용해서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경우 꼬리핵과 배 쪽 피계부를 중심으로 한 특정 영역이 밝게 빛나는 현상을 확인을 했다. 이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많은 그런 영역이에요. 도파민은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카인 흡입했을 때 느끼는 러쉬 효과, 황홀경 이런 거 있죠? 이런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사랑에 빠지면 이런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뇌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자식 사랑이 여자에게 그러면 왜 중요한가? 이 남자는 성적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껄쩍댄다고 하죠. 자신의 정자를 많이 퍼뜨리고 싶어해요. 자손을 많이 낳고 싶어하는 게 본능인데, 자신의 노력을 자식 양육보다 다른 여자에게 쏟아부을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는 남자가 바람피고 다른 여자 기웃거릴까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붓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남자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기 아이의 진짜 유전적 아버지일 확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애인지 100% 알죠.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남자 입장에서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물론 요즘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원시시대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아이에게는 투자를 거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일본 영화인데요. 아이를 잘 길렀어. 잘 길렀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한 2, 3학년쯤 되나? 그때 우연히 이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병원에서 바뀐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를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예, 참 재미난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 안 바꾼다. 어떻게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바꾸냐 하는데요. 거꾸로 대부분 바꾼대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에서도 똑같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엔 바꾸게 됩니다. 그 피부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자의 자식 사랑에 대한 이제 여자의 선호를 이제 검증해 봤는데 실제 진짜 자식 사랑이 그렇게 여자들에게 중요한가를 검증한 연구가 라세라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자 선호도 조사 240명으로 했는데 이제 5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은 하나에 같은 모델인데 혼자 서 있는 남자, 또 생후 18개월 된 아이와 미소를 짓고 눈을 마주치고 아이 만지는 등의 상호작용하는 남자, 또 우는 아이를 무시하는 남자, 또 그냥 서로 그냥 멀뚱멀뚱 마주보고 있는 남자와 아이 사진, 또 거실의 융단을 진공청소기로 막 청소하는 남자. 같은 남자 사진을 5개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게 제일 좋냐 했더니 결혼 상대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남자를 가장 선호하더라. 그쵸?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아이를 무시하는 남자를 가장 매력 없는 결혼 상대자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아이와 긍정적인 상호작용하는 행동, 이걸 제일 높게 평가했는데 이게 가정적 성향 때문일까? 그러니까 아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남자가 내 아이를 길러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가정적이어서 선택하는 거냐? 그건 아니야. 왜냐? 진공청소하는 남자 있잖아요. 진공청소하는 남자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자, 어느 쪽에 더 매력을 느낄까요? 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자에게 오히려 매력을 더 느낀대요, 여자들은. 진공청소하는 남자에게 매력을 못 느꼈다는 겁니다. 이거 모두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이어서 이 남자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남자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자식에게 기꺼이 투자하려는 남자를 여자는 선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 기법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여자의 자식에 대한 남자의 선호는 어떠냐? 그건 거꾸로 본 거예요. 거꾸로. 그건 여자는 남자가 자식을 막 이뻐할 때 그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럼 남자도 여자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때 애정을 느끼냐? 아니더라. 남자의 경우는 혼자 서 있는 여자, 또 아이와 긍정적 작용하는 여자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5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남자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자의 외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자가 외모가 중요해서 그 여자가 혼자 있든 청소를 하든 아이랑 막 이뻐하든 아이를 무시하든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남자들의 경우는 여자의 자식 사랑, 이건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한 남자의 관심과 여자의 선호, 요거 이제 로니 팀이 연구했는데요. 이제 남자가 아기 얼굴 쳐다보기 좋아하는 정도를 실험을 했어요. 아기를 이렇게 보는 거 했더니 이제 굉장히 재미난 결과인데 여자들은 단지 남자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그 남자가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남자들마다 조사를 한 거죠.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그 눈빛을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눈빛만 보고 실제 그 남자가 아이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좋아한다고 판단한 남자들은 장기적 배우자로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평가됐지만 단기적 배우자로서는 그다지 큰 매력을 끌지 못했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처럼 남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